나이가 들면 다리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노화는 다리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한꺼번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리 근력이 먼저 약해지고 점차 전신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다리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65세 이후 반드시 끊어야 할 습관들, 특히 다리 노화를 앞당기는 잘못된 생활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다리는 서서히 약해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이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시작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아시나요? 처음에는 걷기가 조금 불편해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조금만 천천히 걸으면 되겠지 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가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마트까지 걸어가셨다면 어느 순간 차를 타고 가는 것이 더 익숙해지죠.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빠르게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다시 활동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다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걷거나 움직일 때마다 혈액을 온몸으로 퍼뜨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리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결국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다리 근력이 약한 노인의 80%가 5년 이내에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걷기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 가기, 옷 입기, 식사하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다리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면 평균적으로 7년 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다리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반드시 고쳐야 할 습관들이죠.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리 근력이 40% 더 빠르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제가 만난 67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시장까지 걸어가셨지만 요즘은 TV 드라마를 보시느라 하루 8시간 이상을 소파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오래 앉아있다 보니 다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신진대사가 둔화되었고 무릎과 종아리에 계속 부담이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저리고 붓는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심부정맥혈전증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 다리 속 깊은 곳에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결국 큰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걸어보세요. 몇 걸음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TV를 보실 때는 광고가 나오는 동안 거실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앉아있을 때도 발목을 돌리거나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입니다. 73세 박영민 씨는 30년 넘게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편해서 그런다 하셨지만 이 습관이 척추와 골반을 틀어지게 만들었고 결국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하지정맥류까지 생겼고 걷기만 해도 다리가 뻐근하고 저리다고 하십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앉을 때는 다리를 꼬지 말고 양발을 바닥에 편안하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을 의자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펴는 자세를 유지하면 다리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은 허리와 골반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도 꼭 해보세요. 세 번째는 잘못된 신발 선택입니다. 71세 최순희 씨는 20년 동안 신던 낡은 운동화를 고집하셨습니다. 익숙하니까, 아직 신을 만하니까 하셨지만 이런 신발이 발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무릎과 발목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결국 발목 인대를 다치는 큰 부상을 입으시고 나서야 신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셨죠. 발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것이 다리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발볼이 너무 좁거나 굽이 높은 신발은 피하시고 적당한 쿠션감이 있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특히 집에서는 반드시 편안한 실내화를 신어 발의 피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발 관리를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84세 김영호 어르신은 평생 발 관리의 중요성을 모르고 지내셨습니다. 발은 그냥 씻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셨죠. 사실 발은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가장 느리게 이루어지는 부위입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붓는다면 발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장 쉬운 발 관리 방법은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씻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발을 담그고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발을 씻은 후에는 보습제를 발라주시고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다리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만 고쳐서는 부족합니다. 이제 다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 바로 잘못된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들이 다리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만난 69세 윤정희 씨는 평생 건강을 유지해 오셨지만 최근 들어 다리가 자주 붓고 저린다고 하셨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평소 즐겨 드시는 음식들이 다리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기름진 고기입니다. 76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삼겹살과 갈비를 즐겨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다리가 무겁고 자주 붓기 시작하더니 결국 혈관 질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지방이 많은 고기를 자주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해 혈관이 막히고 다리 근육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됩니다.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기 섭취량을 줄이고 먹을 때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가슴살이나 돼지고기 안심, 소고기 우둔살처럼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고르세요. 또한 튀기거나 볶기보다는 삶거나 구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담백한 단백질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인스턴트 라면과 가공식품입니다. 73세 이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미영 씨는 혼자 지내시면서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하곤 하셨습니다. 편리하고 맛있지만 3개월 만에 뼈 건강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이런 가공식품에는 나트륨과 인산염이 과다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라면 스프에 포함된 인산염은 뼈를 약하게 만들어 다리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됩니다. 이 문제를 예방하려면 가공식품 대신 집에서 직접 조리한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국물을 다 마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을 불가피하게 드셔야 할 때는 반드시 채소를 함께 드셔서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탄산음료와 가당주스입니다. 82세 박명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명자 어르신은 매일 달달한 음료를 한 컵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리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음료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 혈관 속에 작은 상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이 줄어드는데 이런 상태에서 달달한 음료를 자주 마시면 다리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대신 물이나 보리차, 녹차 같은 건강한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주스를 드시고 싶다면 직접 갈아서 만든 천연 주스를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단 음료를 마시고 싶을 때는 큰 컵 대신 작은 컵에 따라 마시면 자연스럽게 과다 섭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소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들이 다리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다리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다리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 바로 혈액순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부어있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는 밤새 움직이지 않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어 혈액순환이 가장 어려운 부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아리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78세 장미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미숙 씨는 평소 다리가 자주 붓고 저리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면 다리가 마치 나무토막처럼 뻣뻣했다고 하시는데요. 알고 보니 종아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종아리는 다리의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종아리가 차갑고 딱딱해지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71세 김영수 씨는 매일 아침 저녁 10분씩 종아리 마사지를 하셨는데 한 달 만에 다리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으로 종아리를 감싸고 위로 쓸어 올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따뜻한 물로 마사지하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이때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꼭 실천해야 할 것이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65세 이순희 씨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다 보니 다리가 자주 붓고 저렸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발목 운동을 하면서 증상이 크게 개선되셨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또는 발끝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10번, 15번씩 반복하면 다리 피로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틈틈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종아리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73세 박정호 씨는 매일 아침 벽을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면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처음엔 20초도 버티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1분도 거뜬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종아리를 쭉 늘려보세요. 이때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5초 정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또한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통증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비결이죠. 이렇게 혈액순환만 제대로 관리해도 다리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다리 근력을 강화하는 필수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관절과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와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체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운동입니다. 67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정숙 씨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 하셨던 분인데 이 운동 하나로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력을 키우면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오래 걸어도 피로를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세요. 이제 천천히 일어나면서 허벅지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다시 천천히 앉을 때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5번 정도만 하시다가 점점 익숙해지면 횟수를 늘려보세요. 두 번째로 벽을 짚고 하는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다리 근육을 단련하는 대표적인 운동이지만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을 이용하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72세 김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할 때 균형 잡기가 어려워 걱정하셨지만 벽을 이용하니 훨씬 수월했다고 하십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세요.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면서 마치 의자에 앉는 느낌으로 자세를 낮춥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고 5초 정도 유지한 후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81세 박순자 어르신은 이 운동 덕분에 마트 장보기가 한결 수월해지셨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다리 부종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의자나 벽을 짚고 서서 균형을 잡으세요.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까치발 자세를 만듭니다. 2에서 3초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하루에 10번, 15번씩 반복하면 다리 피로를 줄이고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앉아서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76세 최영미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영미 씨는 TV를 보실 때마다 이 운동을 하셨는데 무릎 통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고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발을 바닥에 붙이세요.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고 5초 정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 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기와 꾸준함입니다. 운동 중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화 방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관 하나만 바꿔도 다리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발목 돌리기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다리는 뻣뻣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73세 김정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그냥 씻으러 화장실부터 갔는데 발목 운동을 하고 나가니까 하루 종일 다리가 가볍더라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에 앉아서 한쪽 발을 들어 올린 후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도 돌려줍니다. 이렇게 양쪽 발목을 번갈아 가며 풀어주면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도 촉진됩니다. 두 번째는 TV 시청 중 30분마다 일어나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TV 앞에서 보내시는데요. 하지만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혈액순환이 둔화되고 근육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78세 이상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러다 다리가 퉁퉁 부어서 병원까지 갔죠. 이제는 광고만 나와도 일어나서 걸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파에서 TV를 보실 때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도세요. 또는 소파 옆에서 제자리 걷기를 해도 좋습니다. TV를 보면서도 다리를 가볍게 들어 올렸다 내리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취침 전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지 않으면 다음 날 더 심한 피로가 누적됩니다. 69세 박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그냥 잤는데 자고 일어나면 다리가 더 뻣뻣했어요. 이제는 잠들기 전 10분 마사지가 일과가 됐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에 앉아 종아리를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쥐고 위아래로 문질러 주세요. 특히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좋아집니다. 따뜻한 수건을 감싸거나 온찜질을 하면서 마사지하면 효과가 배가 되고 온몸이 편안해져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8잔 이상의 물 마시기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마치 진한 시럽처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다리 근육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81세 최영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목마를 때 마시면 이미 늦어요. 물병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비결이에요. 물을 마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마시되 특히 식사 후에는 한 잔씩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다리 부종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습관들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85세 장효진 어르신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지금 건강하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꾸준한 관리가 10년 후에 내 다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처럼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건강한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리 노화를 막는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리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오래 앉아있기, 다리 꼬고 앉기, 잘못된 신발 선택, 발관리 소홀, 이런 습관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다리 건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름진 고기, 가공식품, 달달한 음료 같은 잘못된 식습관이
혈관을 막고 근육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종아리 마사지와 발목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 다리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발목 돌리기, TV 볼 때 자주 일어나기, 취침 전 마사지, 물 자주 마시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옛 지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건강한 다리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하나씩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지금 시작하시면 6개월 후, 1년 후에는 분명 달라진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리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리와 노력으로 건강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정보는 나누면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